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모든 카메라를 다 켜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자가 좀 초과돼서요. 카메라를 닫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바깥으로 모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카메라 여시고 하나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고요. 약 한 30분, 30분씩 잘라서 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영희 강사님의 멋진 또 특강, 행복한 부모가 되는 비법에 대한 특강을 두 가지를 즐겨하겠습니다. 좀 뭐 쓰실 거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뭐 어떤 분은 또 지혜롭게 화면 캡처를 잘 하시면서 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잘 적으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부자세라는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 오늘이 177회니까 오래 한 거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였죠. 예,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벌써 아득합니다. 예. 벌써 한 2년 됐죠.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가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서 유튜브에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레스가 누구냐면 제 딸인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한 60만이 넘고요. 지금은 영국 가 있습니다. 영국에 왜 갔냐고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돈 벌러 갔죠. 요즘 디즈니 플러스 광고 때문에 영국에 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영국에서 아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오지 않을까. 이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에서 김영환 그레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김영환 그레스라고 그레스는 내 딸내미의 부캐입니다. 부캐릭터. 예. 그래서 치시면 이분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제 딸이랑 어떻게 대화 나눴고 10대 때 어떻게 키웠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오늘은 제가 177회 부모자 리더 세미나에서 초중등 자녀의 부모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는 이유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죠. 방학 때 괜히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마시고 방학 때 좀 뭔가 특별한 기억과 추억들을 좀 잘 만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니까요. 한번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비밀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습관과 자기주도와 혼공은 뭐예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죠. 하나씩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좀 오늘 쉽게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 질문에서 시작한 문제에서 비롯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끌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SPL이라고 방학 프로그램 했었던 다 오프라인으로 했었죠. 그때는 전국에서 다 서울로 왔었고요. 여기 이제 한티어 교육장인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SPL, 셀프 플래닝 리더십. 그래서 초중등, 초등학교 한 2학년부터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까지, 중3은 고등부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3주 동안에 합니다. 1월 9일 일요일 저녁에는 부모님들 교육이 있어요. 그 부모님 교육과 자녀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 3번 하고요. 멘토 피드백 평일날 하고요. 부모 교육 3번 하고 이게 인터뷰 등 이렇게 활동들을 합니다. 자녀들은 요 3가지인데요. 비전, 계획,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3가지는 3가지예요. 하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비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일까부터 시작해야 되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은요, 오늘부터 시작인 겁니다. 뭐 한 달 계획, 뭐 1년 계획 세워도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오늘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피드백하는 훈련을 하고요. 리더십은 뭐 사람을 이끄는 뭐 회장하고 반장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지킨 약속을 지켜야 되죠. 자기가 지킨 계획을 지켜야 되죠. 그 지키는 리더십, 내가 나를 지키는 리더십을 배우는 게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부모님들 교육은 요 3가지인데 1주차 때는 자녀의 미래 시대 진로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뭐래야 돼? 아직까지는 초중학생 정도면요. 부모가 개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부모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생들 부모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네. 네. 그다음에 2주차에는 자녀의 성격,
기질 분석 이거 좀 알아야겠죠. 자녀가 누구를 닮았죠? 어떻게 닮았죠? 우리 애는 왜 이럴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면을 얘한테 닮게 했죠? 그것이 아버지와 소통이 되려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야겠죠. 3주 차에는요,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건지 대화 기법, 문제 해결 같이 이렇게 나눌 겁니다. 주로 이제 전문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존감, 본인의 사명, 가치, 비전 이런 거 만들고요. 멘토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멘토들이 있고 또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멘토들이 있어요. 이 멘토들을 그냥 잔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서요. 이 비전을 가지고 멘토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공부 습관을 즐거운 방법으로 피드백과 멘토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해요. 예.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오픈 톡방에 점심 삼겹살 누구랑 먹었다고 이렇게 올렸죠? 그 친구들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와서 프로그램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 20대가 돼서 왔는데 확실히 나이가 지나니까 자식들이 늙긴 늙었더라고. 예. 야, 오늘 엄청 먹어뒀어요. 4명이 얼마나 먹은 줄 아세요? 삼겹살 18만 원어치 먹었어요. 아니, 그냥 냅두니까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삼겹살 이렇게 마신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시컷 먹었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놈은 대학을 갔고 나머지는 안 갔고 사업을 시작했고 한 놈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때 누구들 부모들이 얘가 사람 돼요, 안 돼요를 걱정했는데 시간 되니까 다 사람 되더라고요. 사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주 옆에 있는 주영이 강사가 주영이 강사가 우리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애들이 이 선생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그 사실이에요. 아,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 애도 이 선생님 만나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멘토들이 있어요. 이건 오래전 사진이죠.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게 부모자녀 세미나 할 때, SPL 할 때 이렇게 했던 멘토들 있죠. 예. 누가 멘토냐고요? 왼쪽에 있는 데가 멘토예요. 음. 저 언니가 아마 고대 간호학과 언니인데 지금 저 어느 병원에 큰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 뭐 말도 안 듣고 투덜투덜 대는 저 아마 제가 경북 영천에서 오는데 같이 저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멘토도 있고, 네. 멘토보다 더 신난 애들보다 더 신난 멘토도 있었고요. 지금 애기 엄마 됐죠. 예, 결혼하고. 그죠? 예. 이 멘토도 유명하죠. 예, 이 멘토도 아주 잘했어요. 같이. 이 멘토들이 참 애들은 웃겨요. 엄마 말은 코로도 안 들어요. 그거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누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아, 예쁜 누나 말은 더 잘 들어요. 멋있는 오빠 말은 정말 잘 들어요. 예, 이 언니. 박보배였지? 내가 이름도 기억해.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얘기하고 서로, 이게, 이런 멘토들을, 이 프로그램을 진짜 오래 했어요. 오늘 이번 SPL이 24기인가 그러니까 몇 년 했어요? 15년을 한 거죠. 예, 이게 열심히 했죠. 아, 둘은 학생이에요. 멘토 아니에요. 이런 둘의 학생을 같이 이렇게 만나주고. 둘을 딱 봤을 때 누가 멘토인지 구분이 안 가죠. 오른쪽이 멘토입니다. 여기 주영이 선생님 나타났네. 아, 저 때만 해도 제가 좀 젊었던 것 같은데. 예.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는 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못하지만, 요즘 온라인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예. 둘 다 비슷해 보이죠? 오른쪽이 멘토입니다. 네. 이 멘토가 진짜, 예, 애들하고 얘기하고요. 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바인도 안 쓰는 애가 참 놀랍죠. 멘토 만나면 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아니, 엄마도 여자라고 질투가 나겠죠. 아, 예쁜 멘토 만나면 애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멘토 만나면 바뀌어요. 예. 애들 너무 재밌죠. 애들은요, 강남역에 있는 이런 카페에 이런 멘토 언니와 함께 가서 음료수 마시는 게 꿈이었어요. 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멘토 만나면 다 합니다. 아, 저렇게 그냥 무뚝뚝했던 녀석이 예쁜 누나 만나면 다 저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다 예쁜 누나 만나서 멘토하고 다 이렇게 피드백 카페 열심히 하고 목표도 정하고 했었던 적들이 있죠. 이렇게 다 만났어요. 갑자기 면접 보는 분위기 나죠, 그죠? 이렇게 면접 보는 분위기 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인 애인데도 시간이 지나도 이때를 기억해요. 그때 그 멘토 누나와 강남역에 카페 가서 같이 얘기하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애들이 왜 멘토를 좋아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엄마는 자신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특히 과거 중에서 뭐요? 성적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예쁜 누나는 자기 성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역시 내 과거를 몰라야 좋은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때로는 모르는 척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얘도 아마 연세대학교 다니던 멘토인데 참 애들한테 잘하고
끝나고 나서도 연결 많이 하고, 멘토랑 같이 이렇게 자기 학교도 한번 가보고, 뭐 대학이 목표예요. 그런데 뭐 대학도 가보지도 않고 무슨 목표를 어디서 정하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서로 만나고, 쟤도 참 무뚝뚝했다는데, 누나한테는 참 말 잘하더라고요. 예, 서로 이렇게. 멘토가 오른쪽에 갔죠? 오른쪽에는 학생이고요. 초등학생이고 멘토가 왼쪽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카페 가서, 예, 이렇게 카페 음료값? 예, 이거 SPL 내는 학비로 다 이렇게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죠. 예. 예, 저도 젊을 때 그렇게 함께 했고요. 피자도 같이 먹고, 주영이 쌤 나왔네. 예, 영희 쌤. 참 영희 쌤 젊을 때죠. 완전 영희 쌤 젊을 때가 언제냐고요? 이거 설보열 쌤도 있었고요. 예, 영희 쌤 이렇게 상담해주고 어머니도 상담해주고 했을 때입니다. 예. 문제 요사진. 요사진이 예, 우리 영희 쌤이 저를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만났죠. 대학교 때 만나서 본인은 그때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다녔는데 본인의 꿈은 뭐냐면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교수님, 이렇게 안 물어보죠. 저한테 물을 때, 교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교수님,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뭐라고 했냐고요? 예. 일단 너부터 결혼이라도 해라. 너부터 애를 낳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애 안 낳고 부모 교육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제가 어디 강의 가는데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부모 교육 강사로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비아 씨였어요. 그 사람 결혼도 안 했잖아.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주영이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네가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랬더니 진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 이게 아기 둘이나 낳고. 예. 물론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일단 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고 예쁜 딸을 둘을 낳았죠. 예. 주영이 쌤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성적 올리는 습관에 대해 얘기할 건데 오늘 주신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질문, 스스로 공부하는 중일입니다. 완전 기특하죠. 방에 들어가면 한뭉쳐서 이런 애들이 있죠. 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뭘 하는지 몰라. 얘기도 안 해. 한뭉쳐서 뭘 하는지. 공부 시간은 많은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아요. 어머, 좀 좋아. 그래도 한 만큼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 아버지 질문 같은데, 이 아버지는 아마 대단히 성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한 만큼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글쎄요. 한 만큼 나올까요? 뭘 물어도 답을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욕심일까요? 아니, 뭐 그렇게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도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아이들한테, 이 부모님한테 제가 세 가지. 첫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이 자녀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그죠? 자녀의 마음도 더 답답하죠. 자녀의 마음은 어때요? 그의 욕구는 뭘까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죠. 아마 이 자녀는 아마 아버지를 닮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큰애라면. 둘째는 아마 엄마를 좀 많이 닮죠. 공감도 좀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일단 받아줘야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노력마저 안 하지 않을까? 그죠? 예. 결과보다는 중요한 과정. 얘가 공부하는 과정상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꾸 사람들은 방법을 따져요. 방법.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관계가 우선입니다.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공부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공부의 목적과의 관계예요. 그 공부하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비전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줘도요, 내가 그 관계에 대한 당위성이 없으면 아마 그 방법 갖고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요,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성적을 따지면 습관은 없어져요. 습관은 아마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어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얘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분한테 좀 이런 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대 50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50, 또 성적이 잘 나오는 확률 50.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건 선생님이 내신 숙제나 아니면 뭐 시험 문제를 잘 안다는 건데 쪽집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엉덩이로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중1인데요. 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을 발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밖에서 찾는 자기주도 집 안에서 잘 안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있죠. 자기 한 명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부모를 떠나야 부모가 보인다는 거죠.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떠나야 집이 보인다. 집구석을 떠나야 집이 보이는 거거든요. 좀 떠나면 어때요? 떠나는수록 좋아요. 두 번째는요. 아는 만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 자녀가 집을 떠나서 마을 하나에 다른 사람들과 겪고 다른 멘토들, 다른 인터뷰, 다른 대상들을 가지면서요. 자기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꿈이 보여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이 없는 줄 아세요? 아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하는 일부터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자녀가 회사도 좀 가보고요.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야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러고 있으면 얘가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부모의 말보다 더 잘 들어요. 누구 말을요? 옆집 형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에 좋은 옆집으로 이런 맹모 삼천지게요. 네, 옆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좋은 사람을 두고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매일 공부 습관의 피드백 멘토링이에요. 이게 이제 어쩌면 질문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죠. 이따가 우리 주영희 선생님 얘기할 텐데 이게 우리 카페예요. 이 카페에 아이들이 열심히 피드백을 하죠. 여기 보통 보면 뭐 600회 한 애들, 500회 한 애들 피드백 한 애들 있죠. 이 피드백이 몇 가지 질문을 내요. 첫 번째, 매일 셀공 목표. 셀공이 왜? 본인이 목표한 공부 시간. 두 번째, 매일 실세. 셀공은 셀프 공부 시간. 실세는 실제 셀프 공부한 시간. 차이와 원인. 목표는 1시간, 실제 공부한 시간 30분. 차이는 뭐? 원인은 뭐? 차이는 30분.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 오늘 감사할 일. 이 6가지를요, 매일 올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일 올리는 걸로 김도연이라는 학생은 지금 200회째 하고 있어요. 200회째. 네. 200회째 하고 있어요. 그죠? 대단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 200회째 하는 동안에 뭐가 벌어져요? 본인의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그 습관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습관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200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옆에 보이죠. 멘토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요.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요, 부모님들 카페 접근 금지. 부모님들 댓글 쓰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영숙이 너 오늘 1시간 공부했구나. 정말 잘했다. 이왕이면 2시간 하면 어떨까? 그 말도 안 돼. 그럼 애들이 하겠어요? 잘한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 부모도 처음 부모 돼서 어떻게 부모 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교육받고 이런 데서 같이 소통하고 시작하는 건 어떤, 여기 보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감사일기 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여기 감사일기 쓰신 분을 제가 한번 좀 모셔봤어요. 예. 우리 저기 김해에 사시는 우리 미정이 엄마예요. 미정이, 진우, 세아의 엄마인데 아이들을 매번 SPI 할 때마다 보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도 엄청 잘 쓰시고 이번에 책도 내셨어요. 그리고 SPL도 애들 열심히 해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자, 우리 잠깐 우리 한 3분만 우리 미정이 엄마의 스피치를 보려고 하는데, 미정이 엄마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미정이 엄마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요즘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SPL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있는 벽수미라고 합니다. 네, 떨지 마시고. 네. 네, 저희 아이들이 리더 클래스와 SPL을 하고 나서 달라졌던 점들은 선생님들을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멘토 선생님하고 댓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길게 칭찬을 길게 남겨주시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귀염도 좀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적어본 그런 과정들은 학교 교육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꿈에 대해서 적어보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친구들에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손을 잘 들어요. 저희 미정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반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정이? 지금 5학년 때까지 10번 손을 들었거든요. 1학기, 야, 2학기 해서. 근데 아직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는데 응. 드디어 오. 첫 번째 5학년 2학기 때 반장이 됐어요. 거기는 그 어, 반장할 때 투표해요? 투표 근데 한 반에 22명인데 어. 그 나오는 후보들이 많아서 한 네 표 되면 당선되고 세 표 아, 되면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 동네는 그 애들이 다 자기 짓겠구나. 친구 그룹으로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속상했는데 응. 요 과정을 하면서 좀 자기 응.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그지. 또 요번에 또 회장 선거에 응. 나갔는데 응. 이번에도 좀 안 됐지만 표가 10배 정도 작년에 부회장 나갈 때보다 응. 10배 정도 응. 많아졌거든요. 그거로 요. 만족하더라고요. 뭐 그러네. 떨어져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응. 나 저번에 부회장보다 응. 10배나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야.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자라고 마음이 있는 것 어때요? 엄마 같아서 마음이 어때?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부모 교육을 이제 교수님께서 응. 해주시니까 이제 이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이런 마음을 또 다시 좀 되새기는 또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고요. 네. 그리고 감사일기를 또 통해서 응. 제가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못 요거 책에도 응. 나와 있는데 응. 저 아무것도 하는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응. 모르겠었는데 때 응. 교수님께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니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게 응. 어떻겠냐 이렇게 응. 하셔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감도 저도 생기고 응.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 교수님 때문에 교수님이 저한테 지속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응. 제가 지금은 김해에서 독서 모임을 1년 동안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야, 이번에 대단하시네, 어머니. 출판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교수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지세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집 밖에서 찾는 자기주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자기주도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이 자기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깜짝 놀랐어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자매래요. 근데 집에서 많이 싸운대요. 어떻게 싸우나 그랬더니 서로 다칠 정도로 격하게 싸우고 정리도 안 하고 집에서는 스마트폰 유튜브에 게임에 빠져 있고 부모의 말은 완전 무시하고 근데 이제 확실히 뭐냐면 밖에서는 안 그런데요. 집에서만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집에서만 이럽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애들 많고요. 정리 안 된 애들 많고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집 밖에서 찾는 자기주도라고 했냐면 집 안에서만 자기주도가 아니고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매는 왜 싸울까? 자매가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왜 다를까요? 둘이 다른 이유는 엄마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엄마 아빠가 다르다는 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매는 이렇게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감정의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저는 좀 엄마하고 아빠가 별도로 따로따로라도 좀 밥그릇으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 정도 큰 애들을 부부가 함께 4명이 어디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중2짜리 데리고 가고요. 엄마가 초5짜리 데리고 어디 뭐 버스라고 타고 어디 가고요. 차라고 타고 어디 가서 둘만의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중요하니 네가 중요하니.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아빠는 큰딸이랑 엄마는 작은 딸이랑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은 넓고 싸울 것도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니들이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 어때요? 엄마 마음이 매우 심란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혼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얘네들 눈에 막 싸우고 있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하는 그 과정을 어때요? 입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요. 유튜브만큼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유튜브를 내려놓을 시간에 부모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네가 보니까 3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는 거 보니 엄마 마음이 이래. 라고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이건 아이메시지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SPL에서 멘토와 만나는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예, 이 멘토가 누군지 이렇게 봐서는 누가 멘토인지 모르죠, 그죠? 멘토가 얘입니다. 예, 이 언니예요. 참 착하고 말 잘하고 성격 좋고 성격이 정말 좋아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네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예. 애들이 물어봐요. 근데 인터뷰할 때 질문을 애들이 안 할 것 같죠? 완전 많이 해요. 왜냐면요 질문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같이 멘토 인터뷰해요. 언니는 왜 그 학교 갔어요? 언니는 왜 그런 전공했어요? 언니는 꿈이 뭐예요? 그 언니와 과결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몇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멘토들을 잡아요. 이거는 김혜원 변호사인데요. 이분이에요. 예,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저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랑 20대 열정 캠프하고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서울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꿈은요, 아는 만큼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 많으면 꿈 안 생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중에 부러운 사람들을 자기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꿈은 어떻게 보면 명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동사예요. 내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죠.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씩 만들죠.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거고요. 혼정은 혼자 정리하는 겁니다. 혼공은 뭐예요?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아예요. 도통 혼자 앉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공부도 정리도 전혀 안 됩니다. 욱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그제야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왜 혼자 못할까요? 아이가 하나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른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에 자기가 딱딱 알아서 자기 할 일 정리하고 스스로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아마 이거 질문하신 어머니 동네에 있는 이런 노인네 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 많은가 봐요. 저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 초사가 혼자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를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얘가 혼자 안 하는 이유는요. 아마 결국 엄마가 다 해주지 않나요? 엄마가 다 얘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해도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이거죠. 두 번째는요. 혼자 해도 별일이 없어요. 뭐 보상이 없어요. 네가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할 때마다 뭘 주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뭐 칭찬이라도 해주는 보상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얘 입장에서는요. 야, 네 방이니까 네 방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 안 될 거죠. 세 번째는요. 작은 행동, 아주 혹시라도 아주 작은 행동을 크게 반응하세요. 작게라도 정리했다면 혼자라도 뭔가 하는 게 있었다면 작더라도 그것을 크게 받아주는다면 아마 이 학생은 이 자녀는 그때부터 점점 행동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나요?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밥 먹고 네 밥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거 귀찮았을 텐데 엄마 편하라고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는요. 밥 먹고 지 밥그릇 갖다 놓습니다. 아주 천천히 갖다 놓을 겁니다. 왜요? 엄마 보라고. 엄마 나한테 그 얘기 해달라고 아마 천천히 바꿔 그 행동을 크게 반응해야 얘들은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중3 남한 아들을 캠프에 보내고 싶군요. 엄마 말은 코로도 안 듣네요. 오늘 코로도 안 듣는 애들 만나. 꿈쩍도 안 하고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획도 꿈도 없이 고집만 피우는 이 녀석을 보면 답답합니다. 자,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캠프에 엄마 보내고 싶죠. 근데 애는 안 보내죠. 일단 첫 번째, 귀를 여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코로도 안 듣는 데는데 귀를 어떻게 열어요? 아니, 코는 상관없어요. 귀만 열면 돼요. 얘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도 얘가 캠프 안 가는,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과거에 엄마가 아마 했던 어떤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얘는 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시킨 거 옛날에 갔는데 별거 아니었잖아. 또 나한테 어디 보내려고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얘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세요. 그때는 엄마가 모르고 널 보낸 것 같아 라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안을 해보세요. 또 하나는요. 체인지 포인트가 있어요. 얘가 뭔가 행동에 옮길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집중하세요. 거기요. 그게 만약에 용돈이라면 네, 지르세요. 더 많이 지르세요. 얘가 말한 게 있다면 먹을 거라면 지르세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머리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라는 세상은 없어요. 뭔가 당근이 필요하죠. 그 당근을 던지면서까지 얘가 만약에 캠프에 왔다. 그래서 얘 행동이 바뀌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얻었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그죠? SPL 초중등 자기계열 리더십 합니다. SPL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니까요. 이거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조에스더 강사님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고등학생들이나 청년 부모 대상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청년 부모 대상.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대화 부모하는 방법. 우리 조에스더 대표님 강의 들을 거고요. 제가 진로 로드맵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조금 어려요. 일단 조금 약간 고등학생이나 청년 대상들 주변에 계시면 이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열정 캠프입니다. 여기 고등학생 자녀 있으면 고등부 열정 캠프는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 동안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의 강사님들입니다. 다 대단한 분들이죠. 고등학교 얘들 보면요. 이분들 강의 듣기 어렵습니다. 강의 듣고요. 이분들만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뷰하고요. 줌으로 인터뷰하는 강사님들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 다 열정 캠프의 전문 멘토진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바뀔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만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를 마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우리 주영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30분 짧지만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영희 강사님께 제가 호스트를 넘기도록 해서 주영희 강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영희 강사입니다. 네, 교수님 호스트 넘겨주실 네, 넘겼어요? 동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띄울게요. 미정이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딸도? 네, 좋습니다. 아, 미정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가 벌써 그 타이밍이 됐네요. 전 그 질문을 읽었거든요, 교수님. 교수님도 읽으셨죠? 잠깐 시작하기 전에요.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여기 채팅창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옳은 부모 단톡방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옳은 부모방이 초대해 드릴 테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초대 받으시면 여기를 톡으로 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영희 강사님. 자, 주영희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사실 어제 그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녁에 수령을 해서 봤어요. 아, 네, 딸내미들 밥 먹이고 있는데 그 질문 보면서 막 계속 되게 주책맞게 막 울면서 질문을 봤는데, 아, 부모님들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아, 내가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젯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어머니들. 네, 여튼 그렇게 오늘 주제가 자녀와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부모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저도 짧게 마무리하고, 저도 이 질문들 답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네, 첫 번째가 상황 인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내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다 각자 다른 강도지만 어떤 친구들은 좀 버겁고 어떤 친구들은 이 정도는 수월하다고 느낄 정도이지만 각기 조절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 이 물과 같습니다. 예, 물처럼 되게 물처럼 쏟아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익히 짐작하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공부에 관련된 일은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경우가 많고요. 정작 자녀들은 공부 이외의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친구들, 관심사,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스마트폰 이런 등등의 생각을 좀 많이 쏟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그 부분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죠. 보통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뭐부터 하죠?
네, 무엇부터 하나요? 네, 방 정리부터 시작하게 되죠. 네, 방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에너지들도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의 집중도도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공부에 관련된 학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공부 이외의 일까지 같이 정리를 하면서 해주는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뇌 안에 머릿속 관리, 원활한 시간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SPL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플래너에 대해서도 이 공부와 공부 이외의 일을 함께 균형 잡게 분류할 수 있는 플래너를 사용을 하면서 요 시간을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3주 동안의 시간을 같이 보내보는데요. 요 작성할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공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또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공부 이외의 일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물처럼 에너지가 물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엎질러지면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쏟아지기도 쉽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정리해서 이 에너지를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 이외의 일들에도 보상이나 인정해주는 것도 의욕하고도 또 직결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부 과정의 인지입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인데요. 실패든 성공이든 장녀가 경험한 그 과정의 시간을 토대로 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인정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는 것이 또 좋은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가 프로그램 때 피드백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일주일마다 저희가 첫 주차에 플래너 작성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고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피드백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같이 돌아보고 피드백하는 의견들을 올려봐요. 근데 그때 보면 피드백을 자주 했거나 부모님과의 소통이나 이런 중간중간의 과정에 대한 언지들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이제 과거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보냈었던 친구들은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녀가 스스로 좀 만족스럽게 못하고 좀 실패했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았고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 조언 정도면 부모님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소통이 좀 원활한 부분으로 좀 먼저 기반이 좀 잡혀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 감사일기 올리실 때 같이 올리시면 아이들이 또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달이 좀 부끄럽고 아직 연습이 좀 아주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감사일기 작성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론 무관심하거나 대충 하는 반응들도 높이 사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카페에서 자녀들이 매일매일 글을 올려줄 때 저희 멘토들이 아주 높이 사서 댓글에 칭찬도 해주고요. 서로 친구들끼리 또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도 또 이런 유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게임 안에서 제가 어제 그 질문들, 고민거리들 이제 보니까 게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게임 안에서의 소통도 꽤 원활하고 그 안에서의 결속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약간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게임이란 주제였다면 이제는 이 카페 안에서 SPL 저희 프로그램 할 때 그 카페 안에서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을 주제로 바뀌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가 결속이 돼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와 흥미와 보람과 좀, 이런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면 되게 재밌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칫 이 부분이 언지는 한다고 하는데 뒤에 계속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잔소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 하시고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끼면 똥 된다라는 말이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회자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학교에도 내주는 숙제를 제가 아니면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숙제를 봐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챙겨서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예민하게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큼은 정말 예민하고 집중적으로 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장사하는데 저희 정육점 하셨는데 그 오신 손님들이 너 그 집 진짜 딸내미 효녀다. 그래서 학원비 안 낸다고 진짜로 효녀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학원도 안 가고 반에서 1등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잔소리만큼은 아끼고 아끼면 돈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예, 이 잔소리를 줄이는 방법들은 저희 SP의 그 부모 교육 과정에 또 교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청소년 수업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퀴즈가 나갑니다. 예, 여기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효율적인 순서는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실까요? A가 열심히 한다. 일단 열심히 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B가 목표를 정한다. C가 방향과 전략을 짠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까 저는 절대 어려운 퀴즈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학생들의 의욕을 좀 되살리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하다. 하기 싫었던 애들도 요거 한번 해가지고 탁 한번 재미를 느끼면 그때부터 또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 하는데, 역시 부모님들, 네, 맞습니다. 정답이, 네, 떴죠. B, C, A입니다. 자, 그런데요. A부터 먼저 하나씩 한번 볼게요. A가 열심히 하는 건데, 궁둥이로 하는 거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 때 셀공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공부하는 시간. 이것은 본인이 궁둥이로 밀고 나가는 힘이죠. 열심히 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사진 제가 띄워놓은 거 보시면 소금쟁이 보이시죠? 소금쟁이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그죠? 예. 열심히 했는데 결과의 차이나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점프업에 이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점프업 시간이나 타이밍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계속 안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욕이 쉽게 사그라들고 지난 시간에 대한 허망함이나 좀 무기력함 느끼기가 쉬울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나 목적성만 조금만 잡아줘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세대 학교 교수님 아들을 과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16점이었어요. 그 영어 점수가. 근데 정말 엉덩이만한 진짜로 이미 너무 잘 기반이 잡혀져 있었던 친구였는데 조금만 이 목적성과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시험 때 96.7점을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분명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건 맞지만 이 다음에 목표와 방향성이 부족하면 조금 더 좀 여러 방면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를 먼저 한번 볼게요. 목표, 방향과 전략 쓰는 부분, 방향과 전략을 짜는 부분들은요, 계속 계획을 잘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되게 공들여서 세웠는데 이게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계획만 계속 세우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수정하고 또 해봤는데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수정하고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목표를 정하는 B의 부분인데요. 올바르게 목적성을 갖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실행 전략을 좀 짜서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는 것까지 같이 밀어붙여주면요. 조금 더 추구하는 결과물들을 얻는 데까지 도달하기가
수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날, 첫 번째 날 다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더 좋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방법, 이 부분으로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도 써보고 첫날부터 셀공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와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 멘토들과 부모님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부모님을 제외한 멘토들과 친구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스스로 달성하고 해보고 했더니 내가 진짜로 이걸 이뤘구나. 달성률도 보고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죠.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도전들 중에서요. 이 정도 해볼 만하다. 라는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이런 길을 좀 더 잘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관점을 잡는 게 이 세 가지 BCA의 순서대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이 부분이 자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유연한 성장을 위한 인정 스킬인데요. 첫 번째가 변화와 노력하는 부분, 당연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열린 마음가짐으로 눈빛과 언어, 아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예전에 우리 3살짜리 이제 딸내미 둘째가 있는데, 민채야, 계단에 혼자 먼저 내려가고 싶었을 텐데, 엄마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단에 혼자 스스로 먼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막 상 많이 타고 이렇게 뭐 하거나 반에서 막 이렇게 잘했다고 막 1등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에 막 오면요. 뭐 다른 용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희 엄마가 장사하느라 너무 바쁘시니까 장사하다가 멈추고 내 눈을 딱 쳐다봐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넌 진짜 잘했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그거 하나만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녀들은요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에게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요. 저희 멘토 선생님들의 아주 정성 가득한 이런 댓글 칭찬들, 자녀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한 커다란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체계적인 인정 부분입니다. 네, 이건 사전에 아까 언급드렸던 공부 이외의 일들에 관련된 일인데요. 체계적으로 집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분류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차에 하는 습관 리스트 진행하는데요. 이때 좀 매일매일 습관 리스트를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딸내미 이야기를 처음 강의 때 또 처음 하게 되는데, 3살짜리 둘째와 6살 된 첫째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좀 체계적입니다. 저희 집엔 TV 볼 시간도 없이 아주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 저희 딸내미들이요. 네. 공부 이외 할 일들도 좀 이렇게 좀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신발 정리 뭐 하고 1,000원. 그리고 반려견 저희 집 강아지 있거든요. 예, 밥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불 정리하고요. 책 읽어주기. 동생 책 읽어줄 때 1,000원 받고 본인 읽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햄스터 키우거든요. 자기들이 원해서 데려온 동물들이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밥 주고 2주에 한 번 집 대청소합니다. 이 대청소하는 부분들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2,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먼저 고릅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한 이후부터는 뭐 어디 장난감 가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절대 칭얼대거나 뭐 징징대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 안에서의 역할들도 이렇게 분배하는데요. 저희 SPL 때 첫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분배합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좀 정리하는 일, 집 안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들, 요거 정리해서 그 부분으로 나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다스리는
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하고 연습해보고 워크숍으로 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자기주도 학습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 한 명, 저희 오른부모 카톡방에 계시는 김윤수 작가님, 지금 따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딸내미 집안처럼 이 뭐 이렇게 간편 음식 만들어주고 주문판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도 하고, 그래서 게임하거나 뭐 TV를 볼 시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저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 옆집에 아구찜집이 있었거든요. 그 족발집에서 아구찜을 바뀌었는데 거기 배달 알바를 했었어요. 가까운 곳은 500원, 좀 걸어야 되는 거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정도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로 뿌듯하고 이제 아주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당연한 일에 대한 인정인데요. 저희가 좀 성적과 관계없이 좀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당연히 너랑 당연히 하는 일이지 라고 그냥 훑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좀 언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안에서도요, 공부방이랑 공부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거랑 자기 방 정리하는 거는 절대 보상하지 않고 잘 해 나갈 때 높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자녀들은 가장 중요시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저희 6살 딸 아이가 둘째 낮잠 재우러 잠깐 들어간 사이에 저도 잠이 들었는데 한 1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더니 혼자서 학습책을 책꽂이에 그거 되게 여러 가지가 꽂혀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달치 그 학습지였는데 그때는 진짜 진심을 다해 칭찬 한마디 해주면 또 그걸로 끝이죠. 둘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직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한 권을 다 푸는 요즘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좀 이렇게 배워야 되고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달성한 성과를 좀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 또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저랑 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답이 보이는 자녀의 땡땡 관찰인데요. 속도입니다. 자녀의 본래에 가지고 있는 속도. 혹시 시킬 때만 하고 안 시키면 잘 안 하는 자녀들 혹시 있으실까요? 스스로 이게 실행을 했을 때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그 자신감을 키운 그 경험치, 그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에 다가오는 그 부담감, 그 감당하는 그 감정이 불편을 해서 처음부터 외면하고 좀 도피성 의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손을 놓아버린 거라면 다른 방법에 대한 제시가 들어가면 되고, 성장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이라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 나갈수록 의욕이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저희 아침에 제가 등원하는 시간이 제가 빨리 가면 한 6, 7분 정도 걸려요. 근데 아이들과 가면 당연히 느리죠. 당연히 늦게 가서 막 25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좀 더 아이들이 뭐 이것도 하고 막 낙엽도 줍고 막 지나가는 그 고양이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막 그네도 타고 이러면 1시간 40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당연히 느리지. 내 자녀는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이 경험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이잖아요. 너무 속이 복장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그래서 그 둘째랑 걸어갈 때 이게 걷는 건지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도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천천히 걷는 이 연습을 저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막 가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막 그네 타고 싶다 그러면 그네 타고 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아이들 자녀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의 속도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이 계실까봐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습에 관해서도요, 독서도 한 권을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속도,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도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이런 시간들, 실제로 목동에 있는 과외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사용해서 코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간을 파악을 해서 각자 아이들이 내가 이 정도의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그 점수를 도달하는데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체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이들마다 그 속도나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을 같이 회의를 해서 코칭을 들어갑니다. 이런 거인 만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속도를 좀 지금 이 상황이 애가 가는 속도인지 아니면 부모가 억지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오는 속도였는지 자녀의 본래 속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녀도 느껴야 하고요. 부모도 함께 느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셀공 시간을 그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뭐 오늘부터 첫날부터 30분씩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대신에 100% 달성을 할 수 있는 만큼 예, 그렇게 셀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직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5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15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15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스스로 나아가는 속도를 시작해 보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좀 여겨지고요. 두 번째가 부모가 끌어온 속도가 혹시 있었다면 내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자녀의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은 이제 부모가 계속 끌어온 속도로만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30대 들어서고 나서야 본인의 속도를 살게 되었던.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원래 기존에 하던 뭐 다중지능 검사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럽지만 28살에 저랑 결혼하기 전에 그때 처음 했던.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20대 후반을 보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 속도 본인들이 알아가고 그걸 깨닫고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모가 끌어온 속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모 교육 시간 있습니다. SPL 때요. 저녁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도 스터디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 교육 때 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부모님의 부서 역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좋은 제안 그리고 처음에 이 좋은 시작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이야기만 제가 해놓는데 오늘 이거 뭐냐면요. 저희 딸이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저희 첫째가 4살 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책을 좀 읽어야 되죠. 아시죠? 책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부모님 어제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책 읽기에 흥미를 들여주기 위해서 좀 되게 좋아하는 분야의 책, 저희 첫째는 공주책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체의 도서관이 아주 많은데 그 전체 도서관에서 목록을 공주책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다 빌린 건 아니고요. 매주 가서 빌리는 거죠. 상호 대차로 좀 대여를 하거나 그리고 매주 신간 도서들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이제 빌려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병원 책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체 병원 책은 지금 다 읽어온 상황이고 계속 새로 신간 도서를 이제 주문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전면 책장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면 책장을 방마다 다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서 커다란 책장에 있는 전집은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책 위주로 다 꽂아놓고 매일매일 같이 읽기 시작.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같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얘 한글 읽을 수 있는데, 굳이 같이 읽어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문장 해석 능력이나 이 부분에 대한 흥미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아주 좀 부족할 부분일 수 있어요. 만약 그게,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딸기콩이라고 그 오디오 북 클립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책 더미 뒤에 있는 캐리어, 수요일마다 2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어 끌고 매주 가는데요. 저 책을 일주일 동안 20번씩 읽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있고, 도서관 가는 날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인데요. 한번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한 1분짜리인데 한번, 너무 부끄럽지만 한번 틀어드릴까요? 소리가 들릴까 모르겠어요. 좀 끊기죠? 한번 읽어볼까? 작은 생쥐가 있었어. 두더지보다 너무 귀여워. 두더지보다 작은 생쥐야. 두더지가 커, 생쥐가 커. 두더지.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영상 소리? 좀 끊기죠? 얘가 그래. 작은 생쥐야. 생쥐가 사는 곳은 동그란 야. 이렇게 끊길 줄 몰랐네. 어디 자, 그만. 어떤 장을 갈까? 당장 네, 엄청 많이 끊겨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달에 한 4, 500권 정도 책을 읽고, 둘째는 한 600권 정도 매달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학년이라 거의 제가 다 읽어주는데요. 낮잠 자기 전에 읽어주고, 오전에도 선생님 오시면 또 읽어주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책을 읽는데요. 책 읽으면서 또 같이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흉내 내고 막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처음에는 좀 혼자 흥미를 좀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요즘에 영상 매체들이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고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아까 그 질문 보니까 4학년 친구 중에 원래 책을 읽던 친구인데 책을 다시 놓아버리게 된 케이스를 봤어요. 그런 경우는 원래 기본에 읽던 그게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글밥이 좀 적은 책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권수를 좀 작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신간 도서들 새로 들어오는 책들 중에 요즘은 청소년 도서 중에도 그림책들이 꽤 많습니다. 글이 없는 그림책이요. 그래서 그림만으로도 보면서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의 빠른 매체들에 적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느리게 그림만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팁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부터 계획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부모가 돼야지 또 이제 좋은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 저희 장기 로드맵에 부모 되기라고 적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옳은 방향을 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양육을 해보면서 나름의 좀 한계도 부딪혀요. 예, 그런데도 좀 진하게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실험 속 안에 테스트하는, 내가 이렇게 더 잘해야지, 더 좋은 케이스들을 좀 적용을 하는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고, 정말 비로소 저였더라고요. 예, 그 실험 대상이 저였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배워볼수록 깨달을수록,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나의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이 정말 틈틈이 책 읽는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
부분 때문에 문장 해석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많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글을 읽고, 그리고 필기하고 이런 부분들, 앉아서 하는 느린 활동, 느린 학습들,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 플래너 작성을 할 때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 쓰고,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독서 시간으로 셀공을 작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그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책을 하루에 몇 권을 읽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멘토들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최근에 태권도 학원 갔다가 5살 애랑 부딪혀가지고 성장판이 벌어져서 오른쪽 다리가 안 자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정밀 검사에서 수술 없이 잘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깁스를 풀렀어요. 근데 3살 둘째 데리고 20kg 넘는 신생아 키우는 느낌으로 안고 업고 다녔거든요. 못 걸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당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이제 고마운 부모 마음 이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근데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케어하고 부모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힘든 과정이 있으면 스스로 감당하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얘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 리더십을 좀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단단하게 자아를 잡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청소년 이 시기가 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고 내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깁스하면서 좀 울기도 한 번씩 울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되게 그래도 밝게 잘 견뎠어요. 근데 한번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잠잘 때 이 깁스가 딱딱하고 망치같이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다치게 할까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첫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자신도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혼자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딸이 깁스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아이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은요 생각보다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훨씬 더 잘 감당하고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부모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이것도 영상이 끊길까요? 제가 영상 편집했는데 민설아 잘 자. 네, 이게 처음으로 잠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누워가지고 문 딱 닫고 혼자 잠들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은 정말 강하고 대단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과정이 주제가 자녀와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부모의 비법이었죠. 그래서 요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저 친구들, 학생들, 자녀들 이제 수업할 때, 마무리할 때 정리 한 번씩 더 합니다. 상황 인지 기억하시죠? 1번 관리 비법 중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에너지 정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이 부모가 하는 해석이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번 유연한 성장을 위한 인정 스킬 중에서요. 변화와 노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인정. 그리고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인정. 그리고 답이 보이는 자녀의 3번째 속도 관찰 부분이었습니다. 본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알고, 그리고 부모의 속도를 줄이는 연습, 그리고 부스터 역할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유익한 컨텐츠랑 또 사례들이 있으면 저도 또 계속적으로 나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뵐게요, 부모님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역시 우리 주영희 강사님 강의는 늘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죠? 네. 자, 화면 내려주시고요. 네. 오늘 바쁘게 그래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어기지 않고 아주 잘 들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그죠? 네.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제가 조금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규리 어머니시죠? 이윤지 어머니,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죠? 저 경북 구미에 살아요. 아, 구미에. 어떻게 아셨어요? 저기 최서연 작가님 거기에서 특강 듣다가 교수님 알아가지고 그래서 단톡방에 저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셨군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지금 중1이랑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기주도에 대해서 조금 늘 고민이었었는데 교수님 얘기 듣고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주영희 강사님 얘기에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이게 어른들보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막고 있지 않았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억지로 끌고 가고 있지 않았나, 이게 참 많이 반성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막고 계셨어요? 그러게요. 그냥 풀고 믿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분만 더 볼까요? 우리 저기 은선이라고 써 있는데, 네, 어머니시죠? 은선이가 자녀 이름인가요? 아까 그 어머니시죠? 네. 진짜 지돌이네. 죄송해요. 네. 황석준이라고 써 있는 게 애기 이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네.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정소희입니다. 저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뒤에 있군요. 아주 네네. 귀엽네. 네, 장난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5학년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약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가지고 관계 면에서 지금 좋지만 그래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부모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와 아이 메시지를 또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깨달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울산에 은주야? 옆에 은주 맞죠? 은주 좀 더 이리 와봐. 은주 이리 와봐. 자, 은주 어머니께 자기소개. 자, 또 왜 이렇게 이뻐졌어? 자, 은주 자기소개합니다. 네, 자, 은주. 우리 고등부 열정 캠프 지난 기수에 울산에서 와서 했던데 아주 잘해요. 네. 은주 안 해? 은주 안 하면 은주 엄마 와요. 은주 엄마. 은주 언니다. 은주 언니. 오늘 언니로 격상해 줄게. 네, 엄마가 아니라. 좋아요. 좋아하겠어요. 네. 네, 은주 언니 오늘 들으면서 뭘 좀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딸 중3이거든요. 이제 원서를 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초2가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에 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랑을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은 엄마가 방향을 제시해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한 엄마인데, 사실 아까 정희쌤 얘기했잖아요. 아이는 강하다는 거. 엄마보다 저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사실은 애들 혼내면 내가 먼저 울고 있고, 애들은 엄마 왜 울어?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반응도 많고, 혼내고 내가 울고, 이게 좀 마음이 되게 애들 혼나는데 엄마가 왜 울어? 그러니까요. 이게 혼낼 수가 없어. 내가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꼭 희한한 게. 그래서 혼내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은주 언니 하지 말고 그냥 은주 친구 하세요, 엄마. 오히려 진짜 우리 애가 더 쿨하고 강한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 걱정보다 아이들은 더 잘 자라주는 것 같고, 맡겨놓으면 진짜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엄마만 잘하면 됩니다. 그지, 은주야? 은주야, 그래, 안 그래? 그렇대. 지 엄마만 잘하면 된대. 우리 김주은 아빠, 주은이 아빠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 뵀나요?
네, 처음 뵙고 저는 이제 송수영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알게 되어서 왔습니다. 되게 좋은 주은이는 몇 학년이요?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네, 마치 진짜. 그 과거 음악다방 DJ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레트로합니다. 네, 신청곡 쪽지 들어야 될 것 같은 써니 때. 네. 네, 주은이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 네. 네, 아빠랑 네. 친하죠? 네, 좀 아직은 친한데 또 언제 헤어질지 몰라서 이제 지금 옆에 끼고 잘 살고 있는데. 옆에 끼고 산다고요? 네. 걱정 마세요. 주은이가 곧 자기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좀 어제 뭐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적용하고 계신 것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또 저도 이제 애를 믿긴 한데 이제 아마 와이프도 지금 아마 같이 듣고 있을 텐데 그때 뭐 결정적으로도 못 믿어주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나 태블릿 쓰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해하면서 보긴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느껴지잖아요. 이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도 엄마 아빠가 날 완전하게 믿고 있으면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유익한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들여서 그걸 실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 그 말로 자꾸 하지 마세요. 그 말로 해봤자 그 화만 나요. 집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서 마루에다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아직 이미 고등학생 커서 스마트폰 한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은 스마트폰을 부모가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지금부터 게임하게? 해도 돼. 몇 시까지 할 건지 여기다 적어 놓고 해. 그러면 얘가 적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주영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셀공 피드백 할 때도 네가 정해. 15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네가 정해. 네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해결하고. 그럼 얘가 지금 만약에 한 4시인데 7시까지 할게요. 그럼 많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7시까지 핸드폰 한다. 그럼 얘가 7시까지 핸드폰을 하고 내려놓잖아요. 칭찬하고 보상해 주세요. 그거 10,000원만 줘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시간이 줄기도 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도 해요. 왜냐면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건 이 시대에 어려워요. 그러나 핸드폰을 하되 그 시간을 지키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마 오늘 주영애 선생님이 우리 민채하고 저기 애들 키우는 거 부러우신데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학교 가서 또 중학생이 돼갖고 그렇게 책 읽은 애가 중학교 때 갖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엄마랑 싸울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갑자기 막 내기 들으니까 힘이 나죠. 막.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저도 우리 딸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 영훈이 아버지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훈이가 벌써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네. 동건이가 예. 초등학생이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참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반성을 하게 되고 계속 머릿속으로 듣는 거랑 실질적으로 애들 상황에 닥쳤을 때 좀 계속 고압적인 자세로 뭐 소리 지르고 머릿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역시 핸드폰 지금 바깥에서도 제 핸드폰 가지고 지금 동건이는 게임하고 있고 영훈이는 유튜브 보고 있고 저 혼자 방구석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영훈이가 겨울 캠프에 학원이랑 겹치지 않도록 학원 시간 조율해서 캠프를 한번 참석하는 게 좀 아버님 지금 저 꿈을 꾼 지가 1, 2년이 아니에요. 애도 대단하고 아버지도 대단하고 제가 기대합니다. 네, 언제까지 갈지. 예. 오늘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화이팅 힘내시고 한 분만 더 우리 정수환님, 김동석이 자녀 이름인가 봐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차 안이라 좀 화면은 어두운데. 괜찮아요. 누구세요? 자기소개 좀. 최근에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상담드렸죠. 채요.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오늘 들으시면서. 네, 수원 엄마고요. 안녕하세요. 좀 가만히 네. 있어.
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어쨌든 아이를 믿어달라는 말씀, 그리고 더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거 들으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효 엄마이시죠? 네네네네. 최효 엄마, 네, 맞아요. 예, 좋아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에 잔소리 안 하기 그룹. 그리고 이쪽은 잔소리 그냥 그대로 하게 두고. 그러고서 일주일 뒤에 테스트를 했대요.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어느 쪽 그룹이 성적이 좋아졌냐면 잔소리 안 한 팀이 성적이 좋아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한 데는 계속 잔소리해도 그대로인데 잔소리 안 한 데는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결론이 났는데 그거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잔소리 안 한 그쪽 그룹의 어머니들이 그 집단적으로 탈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냥 잔소리하고 사세요.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 주영이 우리 강사님 강의 너무 좋았죠. 참 잘해요. 아주. 왜냐하면 본인의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기도 했고 목표는 성적은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적을 목표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표는 뭘까요? 셀공 시간이 목표예요. 제가 이 방학 이거를 지금 이번 기수가 24기예요. 계산해 보세요. 24기면 제가 몇 년을 했어요? 1년 한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바뀐 아이들이 큰 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습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분 공부하겠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15분 목표예요. 15분에 두는 거예요. 그럼 15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너 15분도 잘했다고. 근데 이건 얘가 15분을 달성한 성취감도 어렵지만 부모가 15분 한 거를 칭찬하는 건 더 어려워. 이거 진짜 탈모가 나겠어. 그냥 탈모하시고 15분 칭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얘가요. 스스로 15분에서 30분에 도전하고 30분이 1시간이 도전하고. 제가 학원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라는 이유가 이게 참 대단해요. 아니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는데 난 또 거기서 과외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미친놈이. 내가 욕 한번 했어 진짜. 대학을 다니면서 왜 과외를 해요? 똑같아요. 이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과외해서 성적이 났는데 내가 대학 다니는데 과외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참 웃기는 녀석이야.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왜 스스로 공부를 못해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을 가도요. 좋은 대학원 가면 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데 취업하면 돼.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창업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돼. 인생은 끊임없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성하잖아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누구한테 의존도를 가지고 쪽집게 강사가 강의하는 거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계획 중에 오늘이에요. 제가 이 SPL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오늘의 의미예요. 오늘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그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 제 자녀가 다 컸죠. 이제 20대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잘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복장이더라고요. 아니 어디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복장 갖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즉시 남대문에 가서 복장을 다 검은색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례식장 갈 땐 이 옷 입고 갈 것. 그래갖고 둘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장례식장 엄청 많이 다녔어요. 장례식장 가면 프로세스를 다 알아요. 국화꽃 어떻게 해야 되고 향은 어떻게 펴야 되고 이곳은 누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두 놈이 다 육개장을 너무 좋아해요. 왜요? 가면 육개장은 기본으로 먹으니까.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갔냐고요? 입관할 때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죽어있는 걸 보는 게 흉측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시간 관리 안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SPL에 오면은 3번의 제 특강을 들어야 됩니다. 뭐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애들 꼼짝없이 만듭니다. 뭐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시간 관리 바인더 백날 쓰면 뭐예요?
죽음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오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스스로 남들에게 칭찬하고 소통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아까 주영이 쌤이 우리 멘토들이 가서 피드백을 길게 달아줘요. 또 하나가 있어. 서로 달아줘야 돼요. 서로 달아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서로 달아줍니다. 오빠 이거 너무 잘했어요. 누구 너무 잘했어요. 부모님들 없어도요. 이 아이들이 그 습관이 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SNS 잘하는 방법. 자기 글만 맨날 올려봤자 팔로워 수 안 늘어요. 뭐 해야 돼요? 남의 글에 가서 댓글 잘 달아줘야 돼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온라인 인격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거 있어야 돼. 메타버스 하는데 남의 글에 댓글 안 달아주고 공감력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이 안에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부 열정 캠프 할 때도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 시간관리, 인간관계 딱 이 세 가지만 가르쳐요. 이 세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비전, 그 다음에 시간관리, 그 다음에 리더십.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수시 들어갈 때 물어봐요. 네, 요즘 대학을 들어갈 때 수시가 정시보다 많은 건 아시죠? 네. 왜 그래요? 정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물어봐요. 근데 이건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워보지 못한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매일같이 피드백할 때 몇 가지의 질문이 있었죠. 오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실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해야 될 것,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질문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질문 김영환 교수가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냐면 미군에서도 해병대입니다. 그거를 이제 네이비실이라고 하죠. 미 해병대의 점호입니다. 그들은 점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돼요. 이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 질문에 응하잖아요. 고급 인재가 되는 겁니다. 미 네이비실은 아무나 못 갑니다. 대학원 나와야 되고요. 신체 조건 좋아야 되고요. 가장 강한 부대입니다. 그들이 매일 하는 점호가 이겁니다. 충성. 오늘 목표는 무엇이고요? 오늘 실제 한 것은 무엇이고요? 차이와 원인은 무엇이고요?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요?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무엇이고요? 여기 아버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이렇게 점호하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충성, 오늘 인원 몇 명, 청소 상태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미국 네이비실의 피드백 구조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남들이 인정하는 인재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영향력 끼치는 인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잘 오셨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진 하나만 딱 찍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사진 찍고 다 옳은 부모방 가 계시죠? 옳은 부모 커뮤니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까 여기 채팅창에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채팅창에 쭉 올리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오늘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하나만 채팅창에 여기 있어요. 옳은 부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다 초대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부모밖에 안 들어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무료 강의나 부모 강의들 여기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기억나는 한 가지씩만 거기다가 피드백 올리시면 됩니다. 한 주씩만. 그래서 오늘 강의 못 들으신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씩만 올려주면 좋겠고요. SPL 신청은 그 톡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톡방에 제가 주소를 하나 들 테니까 SPL까지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 준비하셔서 1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부모님 교육, 자녀 교육 함께해서 이번 방학을 한번 뜻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창문 닫고 계셨던 분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시작한 지 저도 올해로 횟수로 한 16년째 되는데요. 네. 저는 부모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 주영희 강사님이 더 부모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 톡방에서 함께 나눕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도 남기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우리 사진을 카메라를 보고 우리 양쪽 손을 반짝반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자, 웃으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음악도 틀어드릴 거니까요. 음악도 들으시면서 또 질문이 있는 분 질문 남기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넷.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기억들을 좀 남겨보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있는 오픈톡방 신청하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늘 같은 노래야.